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는 이 10억을 마치자마자 저 안진걸 TV 가서 또 한번 정리를 좀 했었죠. 뭐 사실은 이제 오늘 넘어오면서 사과하면 죽는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과 그 밑을 떠받치는 이 보수 변절자들의 주술인데,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막 사과가 막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어제 정말 이 뻔뻔하게 버텼던 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과를 했고, 용산구청장도 사과를 했고, 오세훈 시장도 사과를 했고,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몰려갔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이 살려고 지금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정권차 문제가 아니라 용산구청장하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과를 할 수밖에 없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목이 날라갈 판이니까 일단 사과하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살려고 사과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겠죠. 물론 이제 사과하는 순서도 뭐 그렇긴 해요. 일단 주무장관하고 주무시장이 먼저 사과를 하고, 일정 정도 이제 이 좀 규명이 되면은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윤석열은 사과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 윤석열에 줄 서 있는 요 보수 변절자들도 으쌰으쌰 손잡고 사과하면 죽는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윤석열 정권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보수 변절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은 실패하는 데 있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잘못된 이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주소를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워놔서 윤석열도 지금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이제 이 좀 자기들의 실수가 드러나면은 늘 조작과 날조로 해왔던 이 자신들의 수법에 따라서 사과를 안 하는,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권과 태극기 변절자들이 지금 공유 지점이 있어요. 조작 날조 검사들의 수법과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사과해서 망했다라는 잘못된 판단대에서. 자, 첫 번째로 이제 보수 쪽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이명박 정권 때 그 광우병, 정확히 광우병 거짓 난동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 PD수첩에서 그냥 소가 쓰러져 있는 거를 마치 광우병 걸린 소처럼 해놨고, 인간 광우병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이 안 된 여자를 인간 광우병으로 죽은 것처럼 보도했기 때문에 거짓 선동이 폭발했는데, 나중에 그 PD수첩에서 보도된 그 여자는 인간 광우병이 아닌 걸로 판명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사실은 거짓에 기반한 촛불이었는데, 그랬을 때 문제는, 그러면은 이명박 정권에서 폭력적으로 나서서 지금 미국산 이 쇠고기에서는 절대 광우병 환자가 없고 미국 소 자체도 광우병이 없다, 이거를 총력전 싸워서 이겼어야 되는데, 몇 가지 이 논쟁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오면서 사실 논전에서 밀려버렸어요. 그 당시 백분 토론에서 이명박 정권 쪽의 논객이 다 때렸어 나가가지고. 저는 그거는 토론 능력이나 실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여론 지형도에서 8대2와 9대1로 밀려버렸는데 그때 사과를 안 하고 어떻게 버팁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은 국민 여론으로 결정날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같이 우리가 지금 탱크 갖고 싸우는 때가 아니고, 누가 국민적 여론의 편을 잡아내느냐, 그걸 거짓말로 잡아내느냐 진실로 잡아내느냐, 그런 차이지, 결국에는 누가 많이 끌고 가냐 했었을 때 국민의 80%가 핵심 사안이었던 게 뭐예요? 기억나는 게,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짜리는 수입하면 안 된다, 30개월 이하만 수입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명박 정권이 밀리면서 미국하고 약속했던 30개월 이상에서는 우리 수입 못하겠다, 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미국에서조차도 야, 이거 한국은 도리였구나, 우리가 인정해줄게, 니네 이렇게 촛불리고 일어났는데 잘못하면 니네 정권 죽는 거구나,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그걸 인정해주고 한미 FTA를 협상을 지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광우병 이수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한미 FTA의 선결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FTA 협상을 마무리하려면은 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명박이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전체를 풀었다가 촛불한테 나가 떨어져가지고 30개월 이하만 풍겨야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30개월 이상짜리 소나 30개월 이하짜리 소나 안전성이 똑같다 이거야.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국민들 볼 때는 야 늙은 소는 더 병이 많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늙은 소는 일단은 수입 못하게 막았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의사를 관철시키게 된 거고 이명박 입장에서는 한 발 후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위기를 탈출한 거죠. 그때 만약에 사과 안 하고 끝까지 갖다 치자 이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때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이명박 사과할 때 마침 제가 어디 있었냐면 제가 국회 취재에 갔을 때 임태희 나중에 대통령 실장 되죠. 임태희 의원하고 같이 있었는데 취재하면서 나도 그때 수긍을 했어. 나도 광우병 이 진실 추정했던 사람인데 뭐 도저히 이거는 뭐 안 되니까 상황에서 그러면은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지 않는 게 그게 정말 완전히 거짓과 타협해가지고 정말 천인공노한 야합을 한 거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의 식품에 대한 무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그 정도로 정리하고 촛불을 끄고 가서 이명박 정권은 17%인가 15%까지 지지율이 추락했다가 바로 요 문제 정리한 다음에 2, 3개월 뒤에 다시 지지율이 50%대로 회복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명박 정권이 사과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까? 자, 50%까지 올라갔던 정권이 나중에 다시 이제 20%대로 추락을 하는데 그건 이명박 정권이 나중에 잘못한 거지. 광우병 때 사과했기 때문에 이게 지지율이 또 떨어졌냔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에 물론 더 잘하려고 그랬으면은 초장에 아예 이런 이 거짓 선동이 안 나오도록 처음부터 정확히 설명하면서 그 당시 국민들은 왜 갑자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한미 FTA 이 선결 조건이었다는 거. 그리고 한미 FTA는 누가 했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든 브리핑을 했던지 그래가지고 아예 거짓의 촛불이 일지 못하도록 막았던지 그걸 실패한 상황에서는 사과하고 후퇴한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 사과한 문제인데 이건 뭐 제가 어제 많이 말씀드렸듯이 세월호는 1차 책임은 유병헌 일가의 해운사의 책임이에요. 근데 거기서 과적 선박으로 불법 개조한 거를 못 막은 정부의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2차 책임도.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사과해야지 당연히. 이 불량 업체가 마음대로 불법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안전성을 다 내버리고 막 운항을 하다가 200명 죽었나요? 세월호 때? 정말 200명 이상 국민이 죽었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사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잘했다고 우겨야 되는 거야? 거기 사과하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두 번째 왜 못 구조했냐 그래가지고 해경이 공격 들어왔을 때 야 해경이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구하냐 정말 이게 완전히 바다 조수가 얼마나 세게 흐르고 있었는데 해경 해체까지 간 게 문제가 된다. 이거는 사과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박근혜 정권에서 해경의 문제를 국민에게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밀려가지고 해경 해체간 거. 그게 문제가 된 거지. 1차로 정부 책임, 불법 선박 관리를 못한 정부 책임에 사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 뒤에 문제가 이제 있었던 거고. 세 번째로 탄핵 때 JTBC 태블릿 조작 보도를 보고 다음날 최서원이 연설문을 고쳐줬다. 이거 사과한 건데 그 내용은 여기에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왜 사과했는지가 여기 잘 나와 있고 사과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정호성, 안종범 이 자들이 사과를 종용을 했고 사과를 하면 안 될 정도로 사과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밀려버린 거야 사실 그 문제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JTBC의 함정이었는데 국정감사 때 대통령 실장한테 최서원이 연설문 고쳐준 적 있냐 이런 질문이 왔으면 그때 답을 했어야지. 비서관들이 짜여지기 전에 정권 초기 시절에 동네 아줌마들에게 읽히기 쉬울 정도로 쉬운 문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문받은 적 있다. 그때 얘기를 했으면 되는 거야. 그때 얘기를 안 하고 그게 말이 되냐 봉건 시대나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다가 JTBC 태블릿 조작보다 딱 터지니까 거기에 최서원이 연설문을 뭐 고쳤네만이 이거 다 거짓말이지만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JTBC 보도를 믿고 사과를 했는데
JTBC가 조작 보도였긴 했지만은 문제는 뭐였냐? 박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집권 초기에 연설문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주일 전에 국정감사 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설명이 나왔어야지. 그때 그거를 감추고 갔다가 들켜버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도. 이 문제도 사과를 하면 안 됐다는 걸 떠나가지고 최서원에게 연설문 도움 받았다. 아니 막말로 뭐가 문제냐 밀고 나갔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거는 국정감사 때부터. 거기가 꼬인 거지 거기가. 자 그래서 정권을 운영하다가 첫 번째 정부가 잘못했어. 사과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 잘못한 건 없는데 국민들이 막 분노를 해. 설득을 했어. 근데 설득이 안 돼. 후퇴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 정부에서.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을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실패했다고 규정해 놓고서 이 사람들이 사과했기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윤석열 너는 무슨 짓을 해도 사과하면 안 돼. 이게 국정 운영입니까 이게? 이게 대한민국이 무슨 윤석열 내 무슨 편의점이야 편의점? 아 편의점 주인이야 씨 열받으면 사과 안 하고 그냥 가게 닫으면 되지. 자기 거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유구한 역사로 왔는데 윤석열 한 놈 때문에 이놈이 나라를 끝장을 내고 있어도 사과하지 말고 버텨. 나라가 절단하든 말든. 이놈들은 정말 이 반영 내란죄로 다 사형시켜야 된다니까 이런 짓거리 하는 놈들 지금. 조갑죄, 정규죄 이놈들. 하나하나씩 봅시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다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이고 뭐고 지금 사과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이게. 자기들이 잘못한 게 다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사과를 안 해? 잘못이 드러났는데. 시민 요청에도 안전서울.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사건 발생 1시간 전에 위험 신고가 100개가 쏟아 100개가. 지금 사람들 잘못하면 죽겠다 해가지고 10시 15분에 골목길에서 다 쓰러졌지만은 그 전에도 아슬아슬 했을 거라고 아마. 짓밟히고 이런 것들은 허다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발이나 이런데 이쪽이 밟혀가지고 그냥 허렇게 먹는 사진도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전화로 신고했는데 아예 신고에 대응을 안 했단 말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이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로. 지금 경찰이 처벌을 받게 됐는데 이걸 사과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그리고 용산구청 대책회의 하고 나서도 방역점검만 치우는데 방역점검을 했어? 지난해 사실은 방역 문제 때문에 이 공조직을 집중 투입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안전질서가 유지가 됐는데 아니 방역점검이나 똑바로 했냐고 지금. 그것도 안 한 것 같던데. 경찰 10만 명 이상 인파 몰릴 거 예상해놓고도 인력 배치 안 했고 다 얘기했다는 거야 지금 문제는 이거라. 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사과 요구에 사과 원인 규명에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할 때 이거 지금 맞기는 한데 사고 원인 규명을 절차가 남아있을 뿐이지 사고 원인 규명 다 됐어 사실은. 다 됐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11월 5일까지 지네 마음대로 애도기간 해놓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애도기간 마지막 날이나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안에는 윤석열이가 대국민 사과해야 돼요. 나와서. 다 규명됐어. 던져놓은 거야 그냥 이태원을. 야 니네 젊은 애들 니네가 알아서 해. 던져놓은 거야. 경찰력을 배치 안 했고. 경찰력이 있었다는 거는 드러났죠. 10시 15분에 사고 터지자마자 2,000명이 경찰이 투입됐거든요. 그 2,000명이 미리 왔으면 되는 거지. 미리 왔으면은. 자 이상민 어제 그렇게 보스파리들 지령대로 난 잘했다. 죽은 놈 잘못이다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 많은 분께 상처해서 어쩌고 하는데 이거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놈은 아마 사과해가지고 자기 장관직 지키고 싶을 텐데 이 정도까지 갔으면 지가 물러나야 돼요. 155명이 줘서 156명이 지금 경찰력을 투입 안 해가지고 사과했잖아. 집에 가야 돼 지금 당장. 그 야당은 이 추도 기간 끝나면요 이거 당연히 이상민 장관 이거 회의만 올려야 되고 이거 얘네들 이 경찰에 맡기면 안 되는 게 이놈들의 조작의 달인들인데 또 조작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국정조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이건데에서는.
자, 이러면서 이제 이 보수파리들이 이제 이 한 놈 한 놈 다 나서면서 이제 윤석열에게 이제 눈도장을 찍을 절호의 기라고 보는 거야. 지금 윤창중, 황장수 난리더만 난리. 애들 책임으로 몰아대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열심히 뛰는 게 정규재하고 조갑재인데 정규재 이거 그동안에 윤석열을 좀 깠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과거에 그 윤석열을 깠던 자기 경력을 세탁하려고 요럴 때 더 열심히 뛰는 거지, 요럴 때. 지금 윤석열 정권 위기잖아. 요때 잘해야 되거든. 아예 대놓고 나와, 대놓고 이거 지금. 글은 진짜 난삽하게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대충 보면요. 무질서가 용인되면 무식도 용인되고 방종도 허용되고 한마디로 애들 책임으로 미는 거야, 지금 무조건. 지금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그리고 윤석열에게 아참해보겠다는 보수파리들의 논리는 무조건 애들 책임 놀리는 거거든, 지금 이거. 이거 보세요. 뒤로라는 다급한 구호는 앞으로 미로라는 장난기에 버물린 언어를 묻혀버렸다. 이거 알아? 이거 당신이 취재해가지고 현장 상황 다 파악하고 하는 얘기야? 지금 이 정규재가 지금 하는 공작은 뭐냐면은 다급한 상황에서 앞으로 밀어 하는 그런 놈들 때문에 참혹한 사고가 터졌다. 윤석열 책임 없다. 그 말하고 싶은데 뒤로와 밀어 중에서 뒤로가 진정한 구호고 밀어가 장난이었다는 거 당신이 파악했냐고 취재 현장 들어가서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좁은 골목에 156명이 아수라판이 됐는데 이게 지금 뒤인지 앞인지 구분이 되냐고, 이게 어느 쪽으로 나갈지를. 어느 쪽에서는 앞으로 가자고 그러고 어느 쪽에 뒤로 가자 그러고 그러다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골목길을 일반 통행로만 했었으면 이런 일 없어졌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쪽 가까운 사람들은 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쪽 밀려 들어오지. 그럼 저쪽은 또 저쪽으로 가자 그러지. 중간에 있는 사람도 어디로 갈지 모르지. 거기서 지금 장난을 쳐가지고 된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를 정규재는 장난 때문에 그것이 참사가 되었다. 장난이 곧 참사다. 야, 이거 정말 이따위로 그냥에 뭐 해먹으려고 이런 아첨을 하려나? 그럼 차라리 윤석열 까지 말지. 그렇게 깔았다가 이제 그거 만회하려고 전경련이 윤석열하고 손잡으니까 그거 만회하려고 이제 아부 한번 해보겠다? 글 쓰지 말고 집에 가 그냥. 우리는 장난은 애도라고 하고 국가의 명령을 받았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거. 김건희 윤석열만 뭐라고 쓴 글이야 이거?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수파리 이 할아버지들이 한자리에 눈이 돌아가서 좀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지금. 아니 이것들아, 너희들은 윤석열 정권 다음에는 정권 안 잡을 거냐? 그냥 윤석열 때 다 해먹고 그냥 집으로 갈 거야 너희들? 그런 놈들이 아니잖아 니네들은. 간 속에 묻힐 그날까지도 니네들은 아첨에서 한 자리 먹고 싶어하는 놈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한테 눈두랑 찍었다 이거야. 근데 이 보수 이것들이 이 젊은 애들 거의 전체를 지금 최소한 40대 이하에서 여기 대해서 정부 책임 묻지 않은 젊은 애들 있겠어요 이거? 젊은 애들 전체를 적으로 돌려놓고 뭘 정권을 잡으려고 그래 니네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한 자리 해먹고 지금 미래는 생각 안 하는 거냐고. 이렇게 글 써놓고 어떻게 뭘 할 거야? 이래가지고 지금. 다행히, 이거 볼까요, 이거? 이 사람도 이거 태극기 사람인데, 죽어 나자 빠지고 있는데도 떼창을 부르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전부 다 청년들을 음해하려고 그러는데, 죽어 잡아지고 있는 거를 파악이 돼? 완전 꽉 차 있는데, 저쪽에서 이거 쓸었다 치자 이거예요. 그 주변만 알지 이쪽에 있는 애들이 저쪽에서 나오는 사태를 파악이 됐겠냐고 그게. 그걸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음해하려고 떼창했다고 이제 남이 죽는데 떼창했다고 사기치고 구급차와 사이렌을 울려도 아랑곳 않는 구급차가 사이렌이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 그때가? 꽉 찼대잖아. 사이렌 치고 들어와도 구급차 하나 빼는데도 장난이 아니었을 거고 아마 구급차 들어오다가도 몇 명 정말 나자빠졌을 거야 아마. 그리고 몇 명은 또 그랬다며. 구급차가 들어오길래 그것도 코스프레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아예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통제해야 될 공권력과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애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게 떼창도 하는 거고 밀기도 하고 뒤로도 가고. 이걸 요놈들은 이제 청년들의 미친 광기라고 음해하려고 지금 공작을 펴는 거거든, 이놈들은 이거. 광란의 몸짓에 키스 등. 이거 정말 사악한 인간들 아니야? 이게 대한민국의 노인이 맞아, 이것들이?
어디 가서 한 잔 더 하자. 와. 니네들은 손자, 손녀도 없냐? 어떻게 이번에 보수 태극기 놈들 중에서는 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에? 나만 해도 한 2다리 건너면 다 있어요. 나만 해도. 아니, 이놈들은 지네 조카가 죽어도 이것들은 윤석열한테 아첨하려고 이러고 했을 거야, 아마, 이것들은. 자, 조영환 대표. 조영환 대표가 걸린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안 가져왔나? 우리 카페에 조영환 검색을 해봐요. 예. 내가 그거 꼭 보여주고 싶은데. 하도 이 조영환 대표가 지금 보수 아닙니까? 보수에서 하도 애들을 타락한 놈들을 음해하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조영환 대표가 이제 한 명 이거 올려놨어요. 할로윈데이 축제 간 애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젊은 날에 구경하고 즐기는 악이 아닙니다. 했더니 이제 이 조영환 대표의 이 패친이 저희 애는 일 때문에 그곳에 있었지만 다행히 다른 블록이라 피해가 없었고요. 아는 친구들 4명이 죽었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도. 자, 지금 보수들이 의미하는 대로 미친 광기 부린 애들이 아니고 다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는 알바생들이었다. 거기 있던 애들 다 그런 사람들이야. 대한민국의 그냥 애들이야.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걸 그렇게 음해를 해.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던지 일하는 그런 애들 아니겠어요? 거기 놀러 갔던 애들이? 그 황장수란 그놈은 또 놀러 간 거 가지고 시비 걸대? 아니, 그럼 주 5일 근무는 왜 만들었냐? 아니, 주 7일 근무 하지. 주 5일 근무를 해서 주말은 놀게 하고, 그래서 그 주말에 레저 문화 사업을 키운 거 아니야? 지금 그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럼 놀지 마? 놀지 않으면 이태원에 있는 상가부터 우리 레저 스포츠 문화 사업 다 줄게? 다 굶어줄게? 니네들이 언제부터 이따로 얘기했냐? 젊은 애들이 지금 놀고 있으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그런 식으로 제3의 서비스 업종으로 대한민국 산업구조 개편을 놓고 노는 애들을 욕을 해. 니네 얼마나 일만이? 니네 얼마나 일만이 하냐? 니네 보수운동가든 니네. 니네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